고객을 호갱으로 하는 천차만별 카센터. 우리 동네 카센터의 비밀을 파헤친다. 한번 교환하셔야 되고요. 이게 30.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카센터죠. 맞아, 운전을 한다면요. 수리하고 사실 영수증을 보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수리한 거 맞나? 그쵸. 이 정도의 가격을 들일만 하나? 네. 약간 의심이 되긴 해요. 자, 카센터 가면은 어떤 곳에서는 뭐 이 정도면 주행에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한 신뢰감이 가죠. 그렇죠. 근데 어떤 곳에서는 지금 교체 안 하면 나중에 큰 돈 들어간다.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센터 고발글. 과잉 정비,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만 사항이 폭주하는데 바가지 요금 해보신 적 있어요? 있죠. 조금 오신 손님들 가서 좀 자주 오시는 손님이다 싶으면 또 원래대로 해드리고요. 조금 약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호갱이죠, 호갱. 뭐 호갱님들 오면은 한 번씩 가격은 조금 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좀 채팅을 해서 더 많이 부르기도 하죠. 최대 얼마까지 해보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한 250? 수리할 건 솔직히 엔진 미션 하나 있었어요, 진짜. 근데 다른 거 막 얘기하는 거죠, 뭐.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직영 정비 업체도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라이센스를 주는 그 정비 업체들도 있습니다. H사나 뭐 K사 같은 경우 뭐 Q자 들어가는 거라든가 뭐 네. 파란 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신뢰감을 좀 주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럼 공식 지정 업체나 뭐 센터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게 그렇죠. 가능한 거기서도 정비사가 이 차를 어느 정도까지 고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정비사 마음이에요. 구조적으로 또 정비사 개인의 어떤 그 안목 이런 걸로도 이제 가격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네. 어느 정도 가격 차이 있는 거는 이해는 좀 하셔야 됩니다. 차 이렇게 맡기면은 부품을 뭐 갈아서 바꾸는 맞아, 경우도 바꾸는 있다면서요. 경우도 있대요. 중고 부품이랑 내 차 그걸 부품이랑. 되게 잘해야 됩니다. 예를 네. 들어서 큰 부품 같은 거 갈았을 때는요. 간 부품을 달라 그러세요. 그 부품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부품을 진짜 바꿨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. 그쵸. 네,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안 바꿨는데 바꾼 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. 왜 집집마다 이렇게 견적 내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? 그거는 뭐 사실 견적서에 대한 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. 네. 뭐를 갈아야 된다라는 거는 법적으로 돼 있어요. 근데 네. 그걸 아직도 시행을 제대로 안 하는 데도 있고 네. 가장 보편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이라든지 또 사고가 생겼을 때 갈아주는 외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개를 하게끔 만들었어요. 아. 그게 이제 통합 자동차 부품 시스템이거든요. 부품 가격 기준이 좀 정확해지고 있으니까 네. 큰 좀 차이는 낮았죠. 좀 그래도 발생하진 아직도 않겠네요. 이 많죠. 경차가 많습니다. 카센터에 가서 바가지 안 쓰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. 우리 여자들은 진짜 이거 필수 알아야 될 꿀팁이거든요. 그런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저는 우선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를 받았으면 이 명세서는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영수증, 싶어요. 영수증. 그렇죠.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나중에 환불하시려면 영수증 가지고 오셔야 돼요. 이러잖아요. 그거 꼭 갖고 와야지. 그럼요. 내가 네. 정비를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어떻게 얼마를 주고 고쳤는지도 모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명세서를 꼭 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챙겨야죠. 그리고 그 명세서를 챙기실 때 그 부품의 원산지도 꼭 적어서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비품이 섞여 있을 경우도 네, 있고요. 네. 또 원산지에 따라서 원산지. 그 제품의 질이 좀 차이가 날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명세서를 할 때도 그 제품에 대한 교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보관하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. 견적서 자체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보증기간 이렇게 좀 명기해달라는 것도 괜찮고요. 아, 보증. 예, 수리가 끝난 다음에 영수증 받잖아요. 보통 근데 아무데나 영수증 다 모아놔다 보니까 못 찾는데 맞아요. 그래서 정비 받으신 거는 견적서하고 영수증을 같이 찍어가지고 있죠. 보관을 하셔서
몇 개월 이고 보관하셔서 그 기간 내 문제가 되면 다시 받을 수가 있고 아, 그런 거는 예. 저희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. 자동차 등록증 넣어놓는 데 있잖아요. 괜찮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넣어놔야겠다. 그리고 아니면은 한 줄이라도 차계부 있죠. 네. 휴대폰에 메모를 해도 되고요. 그걸 정리해 주시고 또 만약에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소송 저걸 낼 수도 있어요. 그 카센터 바가지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요새는 앱도 나온 거예요. 여자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가 이상해요. 아니면 이상한 부분을 찍어서 이제 뭔지는 모르니까 네네. 그럼 앱에 올려요.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 이건 뭐가 문제고 이걸 해야 되고 가격은 얼마입니다. 뭐 이런 그럼 그러니까 대충은 알 수 수 있겠다.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감을 가지고 카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카톡쇼에서 이렇게 카센터를 가는 꿀팁들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똑똑한 검색과 꼼꼼한 견적 비교로 알뜰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. 앞으로 또 공인비 부분에 대한 그 기술력에 대한 인식 문화 역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